한 2주일쯤 됐네요. 2주일 전에 다시 이제 쓰라는 그 막 숙제처럼 다가오죠. 있어서 제가 쓴 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찍은 사진이죠. 뭐 그 당시는 이렇게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나 했는데 그때로부터 뭐 15년이 지나니까 이 사진은 그래도 그때는 많이 젊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은 시니어 카페입니다. 내가 주말에 가서 가꾸는 밭이 있는 거제면 법동 마을에는 가다 보니까 이 또 마을 이름이 법동이에요. 그 법하고는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동 마을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데 1년에 2~3명씩 별세하니 30여 호 중에서 빈집이 3분의 1점 된다.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누가 여기에 살까? 동네가 깡그리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곳 거제는 그래도 부산, 창원, 진주 등 큰 도시에 가깝고 거제 자체 인구도 23만을 넘어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다른 시골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다. 특히 호남과 경북 북부 지역은 고령화와 소멸의 위험이 심각하다. 이 거제 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왜냐하면은 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합해서 거의 한 1,0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2025년 10월 23일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역별로 초고령 인구 비중이 다른데 예를 들어 전남은 2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시골 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다. 이런 사회의 주요 특징은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노인 부양비 및 의료 복지 비용 증가 등이다. 그래서 복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관해 김해시에서 요즘 내놓은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 경로당을 문화, 여가, 교육, 건강을 아우르는 작은 복지관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이채롭다. 전문 강사를 파견해 건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원격 화상 시스템을 연결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개통으로 건강관리와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 공간으로 운영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병행해 노인 디지털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 우리보다 20년 전 빨리 이런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시니어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시니어 전용 카페가 재밌다. 예,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시니어로 접어들다 보니까 접어든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한 시니어죠.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지금 67세입니다. 1959년. 그러니까 베이비 붐 1차 베이비 부머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죠. 대개 1955년부터 해서 1963, 4년까지를 1차 베이비 붐이라고 하니까 세 가지 유형이 일본 시니어 카페에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카페형입니다. 즉 시니어들이 모여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다. 노키즈 카페가 있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노키즈 카페가 있듯이 노시니어 카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시니어들이나 서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니어 전용 카페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들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헬스형인데 건강 증진이 주된 것이죠. 탁구, 당구, 운동기구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킨다. 예, 이제 카페형과 마찬가지로 시니어들이 뭐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라스베가스형. 라스베가스는 사실 도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파친코, 화투, 마작, 바둑 등을 즐기는 그런 곳이죠. 물론 도박이란 것은 불법이지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오락이란 것은 결국은 일시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두 시간 뭐 이런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액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액수란 것도 예를 들어서 재벌한테는 뭐 큰 액수가 아니지만은 일반 서민한테는 큰 액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일시오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어린이 월간지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자주 나왔는데 이야기는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옛날에 약간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히틀러도 예언하고 무슨 프랑스의 지금 말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제일 이제 무시무시한 예언이 1999년 7월 달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한 살, 10살 무렵이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꼽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999년이면은 제가 우리 나이로 41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많이 살았지 않느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99년은 지나고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6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시니어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식의 이런 시니어 전용 카페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아직 복지관에 가기에는 너무 젊고,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나이의 시니들이 모이면은 옛날 이야기만 해도 즐겁고, 또 지금 닥친 문제들, 특히 건강, 여가, 취미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고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겠죠. 또 운동과 오락, 이런 일시 오락과 같은 그런 노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마침 이제 그제 아주동에 그런 시니어 전용 카페가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이런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름은 라운지 9988.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이죠.